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PSG 파리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죠. 맨시티에서 4대2의 대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도 전반에 맹활약했고 팀 승리에 크게 일조를 했죠. 하지만 아직 PSG 파리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로 넘어간 새벽인데요. 슈투트가르트와의 또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지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이 또 얻어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밤에 열리는 리그1 경기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슈투트가르트 경기 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맨시티와의 기분 좋은 승리 이후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프랑스 일부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오늘 밤 경기 스타드 랭스 19라운드 경기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다른 흥미로운 내용들도 포함해서 전체 인터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 바로 보시죠. 엘리케 감독은 일단 서포트들과의 매우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느꼈는데요. 맨시티와의 승리에 대해서 서포터들과 매우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PSG 파리가 2실점을 먼저 했죠. 그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서포터들이 응원을 멈추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응원했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 팀을 정의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탄력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실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4골을 연속으로 몰아넣는 그 바닥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팀을 정의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불굴의 의지, 탄력성이다, 그런 얘기했고요. 다음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또 리그1 경기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던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 철저하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맨시티와의 승리는 큰 기쁨이지만 리그1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실적으로 오늘 밤 경기 잘 준비해야 된다. 항상 매우 어려웠다. 그러니까 정신상태 무장해서 잘 치러야 된다. 그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이적해서 영입한 흐비차 크바라츠켈리아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크바라츠켈리아는 이미 준비됐다, 그러면서 선수를 만약에 영입할 때는 팀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영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흐비차는 우리 팀에 분명히 큰 발전이 되는 선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언제 뛸지는 팀 수준 때문에 굉장히 밝히기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 팀 현재 파리 팀 수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흐비차를 당장에 주전으로 쓰지는 않을 거다. 언제 쓸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얘기고요. 언제 쓸 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가 우리와 굉장히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팀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전술 이런 데서 굉장히 흐비차한테 많이 설명하고 있고 팀에 빨리 적응시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훈련장에서 문제 없었고 준비가 되었다. 흐비차 개인 수준에서의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그런 부분에선 아무 문제 없고 당장이라도 경기 나갈 수 있다. 다만 전술적이나 팀 시스템 이런 거를 좀 더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챔스에 대해서 또 한번 기자가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아틀레티코나 아스날에게 패배했을 때도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아스날전에서 우리가 경기는 훨씬 더 잘했는데 불운하게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패배했을지언정 우리는 올바른 길에 있었다. 통계상으로는 우리가 훨씬 나은 팀이었다. 주장을 또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맨시티 승리는 특별했다,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승리와 패배가 앞으로 있겠지만 이번 승리는 자신감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 한번 얘기했죠. 이거는 젊은 선수들이 자신들의 포텐셜이나 잠재력이 있어도 뭔가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한 팀 상대로 승리를 한번 하면 자신감이 확 올라오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죠. 그러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선수들도 많이 얘기했죠. 국가대표팀을 한번 뛰고 오면은 확실히 자기 성장이 확실히 자기 수준이나 자기 레벨이 한 단계 뛰어 오르는 걸 느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경험해본 선수들은요. 그런 것처럼 큰 팀에서, 빅팀에서 아니면 빅경기에서 이렇게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심지어는 또 경기를 잘하고 승리한 경우
이렇게 자신의 레벨이 한 단계 급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엘리케 감독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이번 맨시티 승리 기점으로 해서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내비친 발언입니다. 또한 네베스 영입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는데요. 지난 시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스쿼드를 원했지만 지금 당장 플레이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스쿼드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한 젊은 자원을 영입하려고 했지만 또한 당장 쓸 수 있는 실력이 출중하면서도 어린 선수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원했다. 그게 네베스가 딱 그렇게 해당되는 선수고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굉장히 또 대활약을 해서 기분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스쿼드를 개선하는 것은 항상 어려울 것입니다. PSG 선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엘리케나 알킬라이피 회장이나 이렇게 장기 플랜을 다 세워놨는데 젊은 선수들로 굉장히 유망한 선수들로 꾸려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 레벨을 올려가는 게 목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입 플랜이 젊으면서도 실력이 좋은 선수로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입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다. PSG 선수 되는 거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퀄리티를 계속 높여갈 거다. 우리 장기 플랜이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한 기자가 수요일 날 이후 그러니까 맨시티전 승리 이후 여러 언론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내 측근, 내 친구, 내 가족은 나를 비판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 팀이 지면은 나와 함께 감독과 함께 고통받고 우리 팀이 이길 때면은 같이 또 기뻐한다. 그러면서 나는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큰 팀에는 항상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기자 너희들 항상 나 지금 맨시티 이겼다고 또 칭찬하는데 나중에 또 물어 뜯을 거잖아. 내 친구나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같이 슬퍼하고 기뻐한다. 근데 니네들은 잘할 때만 이렇게 반짝 칭찬하지 나중에는 물어 뜯을 거니까 좀 평정심을 유지해봐라. 못할 때도 조금만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잘할 때는 조금만 칭찬하고 너무 변동폭을 가져가지 말고 약간 감독이 편안하게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정심을 가져라. 그런 살짝 우회해서 기자들 까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또한 동시에도 나는 비판을 그래도 받아들인다. 팀에는 항상 비판받을 그 소지가 있고 그래야지 또 팀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건설적인 비판을 조금만 해라. 그게 팀한테도 도움된다. 이러면서 기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맨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맨시티 경기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요. 엘리케 감독이 시합을 딱 한 번 복귀했는데 4시간, 5시간 정도가 걸렸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수준 높은 경기였다. 분석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렸다. 그러면서 스타팅 멤버 중에 7, 8명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한두 명은 약간 낮은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 평소 기량보다 다 못 보여줬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팀을 항상 유지시키려고 벤치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인터뷰에 관해서 이강인 선수와 파비안 선수를 비판한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이렇게 맨시티저 패스맵을 봐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 보이죠. 가짜 9번 위치에서 굉장히 전후좌우로 활동폭을 가져가면서 여러 선수들과 패스 고리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전방에서 굉장히 공수 역할을 잘 했는데요. 프랑스 기자가 원래 언론이 굉장히 국뽕 상황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 언론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프랑스 언론이 국뽕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맨시티전에서 파비안이나 이강인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냐? 앙데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그 주전 선수들에 비해서 약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이죠. 맨시티전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 칭찬 같은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강인 선수하고 파비안을 꼬집으면서 경기력이 안 좋지 않았냐? 뜬금없지요. 이렇게 팀이 빅경기에서 승리했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단 한 가지, 평소에도 안 좋게 봤고 평소에도 굉장히 비난을 하고 싶었고 전체 분위기가 좋을 때도 둘은 기대 이하다 이러면서 악평을 남기려는 의도가 아주 후잡한 의도가 보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의 이 답변도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일부는 더 좋았고 일부는 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팀의 역학이며 일반적인 표준입니다. 어떤 팀에서든 나타나는 상황이라 이거죠. 주전 선수들 중에 누구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나쁠 수도 있고 그건 컨디션이나 해당 경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가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쁠 수도 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의 기조는 어떤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벤치에도 좋은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팀으로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어떤 한 선수의 목표를 고집하지 말아라.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평소에 근데 엘리케 감독이 이 인터뷰 기조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소에 바르콜라가 2달 넘게 득점을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부진했을 때는 이렇게 엘리케 감독이 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그것을 내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바르콜라는 뭐 뛰어나고 감각적인 선수다. 지금도 뭐 득점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쁜 선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가? 팀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팀을 강조하긴 했지만 2달 넘게 득점하지 못했던 바르콜라도 이렇게 굉장히 옹호를 했었고요. 또한 프랑스 언론의 국뽕 언론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대질의 두 애가 계속 경기력이 안 좋고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골 넣으면서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골 넣자마자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뭐 챔피언스 리그와 리강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대질의 두 애가 큰 진전을 이뤘다. 시즌 내내 부진하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골 만회 골 넣으니까 이렇게 뭐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극찬하기 시작하는 프랑스 언론이고요. 또한 이렇게 전반기 내내 죽 썼는데도 후반기에 어떤 선수들이 빛날지 살펴보자 하면서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대질의 두 애. 이게 프랑스 언론의 국뽕 수준입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그냥 계속 부진해도 앞으로 살아날 거다, 앞으로 잘할 거다, 앞으로 빛날 거다 이러고 첫 번째로 기대되는 선수 이렇게 꼽아주기도 하고요. 한 골 넣으면은 큰 진전을 이룬다 그러면서 극찬하기 시작하고요. 뭐 핵심 스타들 또 얘기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골 넣자마자 대질의 두 애. 그러면서 뭐 새로 발견된 스파크 굉장히 어질어질할 정도입니다. 프랑스 언론의 국뽕. 또 여기 콜로 무아니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 나올 때마다 실망스러우니까 엘리케 감독이 안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이 매 인터뷰마다 왜 콜로 무아니 안 쓰냐, 왜 안 쓰냐 앵무새처럼 계속 물어봤습니다. 매번 경기 인터뷰마다요.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하도 지쳐서 참다가 내 결정은, 팀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린다 이러면서 그렇게 답변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나온 또 기사, 루이스 엘리케 콜로 무아니에 대해서 암울한 미래를 그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엘리케 감독이 콜로 무아니 커리어를 망가뜨리고 부수는 그런 식의 뭐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그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리는 게 프랑스 언론의 국뽕입니다. 뭐 대질의 두에나 콜로 무아니, 바르콜라 이런 프랑스 선수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한에 가까운 애정과 격려와 관대함이 있는 게 프랑스 언론이고, 뭐 파비안이나 이강인이나 이렇게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한심한 경기력, 뭐 경기력이 평균 미달이다, 왜 못하냐, 경기력이 안 좋다고 느끼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맨시티전 기분 좋은 대승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의 꼬투리 잡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엘리케 감독의 일부는 더 좋았고 일부는 덜했다는 이런 인터뷰도 하도 그간 프랑스 국뽕 성향 기자들한테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니들 원하는 답변 줄게 이렇게 해서 지쳐서 주는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제가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듯이 바르콜라나 뭐 대질의 두에 등등에게, 프랑스 선수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하던 엘리케 감독의 평소 입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장점을 살리면서 원하는 축구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독까지 변호를 안 해주고 또 챔피언스리그 빅경기에서 금방 교체당하고 이렇게 중용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파리에 남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에 또 이적 시장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가짜 9번 플레이를 굉장히 극찬했대. 지금 영국에서 영국 팀들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잘 드러날 겁니다. 과연 이런 인터뷰를 본 이강인 선수도 기분이 어떨지는 여러분도 저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는 그냥 파리 팬들이나 프랑스 언론 입장에서도 경기력이 좋아야지 비난을 안 받는 정도고 칭찬은 없고, 경기력이 평균만 돼도 완전히 깎아내리는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 스탯을 중시해야 됩니다. 골이나 어시스트요. 최소한 그들을 입닫게 하는 것은 그렇게 공격 포인트,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적 시장에 이적을 하든 아니면 파리에 남든 이강인 선수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계속 높게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에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엘리케 감독의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들어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DNA가 아닙니다. 랭스를 상대로 긴장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PSG가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망 부족,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긴장 풀고 이렇게 이겨야 될 경기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이 파리 감독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이것을 영입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흐비차 그바르츠켈리아처럼 영입된 선수들에게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메시지고 우리는 이 리듬을 스타드랭스 오늘 밤 경기에서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DNA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오늘 밤 스타드랭스와의 경기에서도 최선 다하겠다, 승점 쌓겠다, 그런 답변으로 마무리한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도 살펴봤고요. 문제가 됐던, 불거졌던 이상한 프랑스 기자의 굉장한 국뽕을 넘어서 완전히 이강인 선수와 파비안을 헐뜯는 좋은 경기를 선보였음에도 헐뜯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에서 용병으로 살아남으려면은 무조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것이 그들의 입을 닫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그게 긍정적으로 훨씬 보일 거고요. 평균적인 경기력으로는 또 욕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게 현지 상황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스타드랭스와의 전반적인 인터뷰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축구라리가 영상은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오늘 밤 경기 마치고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